이제 호령은 존이 아닙니다. 호령, 타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년 시즌은 그저 침울하기만 합니다. 예상을 깨고 침체되며 통합 우승 다음 해 곧바로 8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여파로 2025-2026 시장에서 구단이 운영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받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침 팀 내 FA 대상자가 6명이나 되어 계약 담당팀이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기아의 연봉 협상 방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아는 팀의 순위와 성적이 연봉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 때는 팀 성과가 뛰어났기에 다소 부진한 성적의 선수들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이 삭감될 선수가 적지 않을 것이며 팀과 개인의 성적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던 선수들은 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만큼은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납니다. 혼란스러운 팀 상황 속에서 주전 자리를 꿰찬 김호령입니다. 올해 그는 8천만 원에 뛰었습니다. 작년 9천만 원에서 오히려 1천만 원이 깎인 금액이었죠. 그 이유는 64경기 출전에 그치고 타율 0.136, 1홈런, 4타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105경기에서 타율 0.283, 6홈런, 39타점, 오패스 0.793을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압도적인 성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작년 9천만 원을 넘어 1억 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6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구단이 이를 고려해 좀 더 후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34세로 나이가 젊지는 않지만 기아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수 양면의 외야수입니다. 김호령은 이번 시즌 타격에서 각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 스탠스에서 클로즈드 스탠스로 변경하며 타구에 더 많은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단타성 타구도 자주 2루타로 연결했으며 좌중간과 좌측 선상을 향한 강한 타격도 많이 만들어냈다. 컨택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다양한 코스를 커버하려 하지 않았다. 재고 실수가 있는 공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몸쪽 코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이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와 동등한 성과를 내야 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FA를 앞둔 해라는 특별한 동기가 작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그는 매우 성실한 선수로 알려져 있다. 2024년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타격 훈련 중 옆구리에 부상을 당해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던 일은 그가 야구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이제는 기아 외야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다. 최영우가 팀을 떠났으며 나성범은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외야 수비에 합류할 전망이다. 외국인 타자의 수비 능력은 아직 알 수 없으며 나머지 한 자리도 타율이 안정적이지 않은 선수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야의 공격과 수비의 균형,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로 130에서 140경기에 출전해 올해와 비슷한 타율을 유지해준다면 기아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번 시즌은 김호령에게 오랜 인내 끝에 찾아온 보답의 시간이었습니다. 11년 차에 접어들며 수비에서는 인정받았으나 타격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 그가 2025 시즌 비로소 그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0.283의 타율, 0.359 출루율, 105경기 94안타, 그리고 26개의 2루타. 모든 수치가 그의 생애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김호령은 좋은 기회를 잘 살린 한 해였다고 평했습니다. 감독님과 대화하며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 점이 제일 큰 행운이었어요. 지난 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그는 시즌 마무리 훈련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환한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정체기를 딛고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아의 확고한 주전이자 팬들이 가장 아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응원의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김호령 역시 이 변화를 뚜렷이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가장 기억나는 경기 장면을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7월 5일 랩대전에서 맞은 첫 말로 홈런과 멀티 홈런이 가장 특별합니다. 그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나도 이렇게 쳐낼 수 있구나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전반기 마지막, 타선이 뜨거웠던 시기의 일입니다. 그 경기 이후 김호령은 수비 전문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그는 타격 폼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폼도 필요하지만 언제 치고 어떻게 공을 맞추느냐가 더 핵심이었어요. 올해는 그 비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고 그 덕에 성적이 향상된 것 같아요. 외야 수비에서도 그의 활약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을 유지했다. 호령존이란 별명에 걸맞게 확실하고 넓은 수비 범위가 두드러졌다. 그 비결을 묻자 주저하지 않았다. 훈련할 때 타자가 칠 방향을 지속적으로 예상하며 공의 경로를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타구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게 경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김호령을 현재의 위치에 있게 했다. 그 무게감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군과 백업 선수로서의 시간을 인내하며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이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기건 효과가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 과정이 오늘의 저를 형성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실패는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다져주었다. 등번호 27번에도 그의 고유한 신념이 담겨 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마이크 트라웃입니다. 여러 번 MVP를 받았고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모습이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27번을 가장 아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고 싶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벌써 12년 차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야구를 넘어 그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특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렴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호령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근원이었습니다. 매번 어려운 순간마다 떠올랐던 말이죠. 그의 성장은 어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그는 잠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야구는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몇 년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의 조언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그는 타격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최고의 성적이었지만 삼진이 너무 많았어요. 내년에는 삼진을 줄이고 싶고 언젠가는 반드시 3할을 치고 싶습니다. 현역 생활 동안 1군에서 3할을 한 번이라도 기록하는 게 지금의 꿈이에요. 그 각오는 지난 시즌 내내 그의 플레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정이 탄탄해졌고 타석에서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그는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항상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